지난주 28일 일본에서는 최장수 지도자의 사퇴라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갑자기 물러나게 된 이유로 17세부터 가지고 있었던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의 악화를 들었습니다. 이 병은 증상이 악화되면 복통과 발열, 체중 감소 등을 일으키고 약으로 증상을 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로써 2012년 12월에 시작한 제2차 아베 내각은 7년 반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아베 총리는 최장수 총리의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총리의 사퇴로 일본 정치권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자민당의 규칙에 따르면 총재가 임기 중 사퇴하면 원칙적으로 참의원과 중의원, 당원이 참여하는 투표로 새 총재를 선출합니다. 하지만 긴급한 경우 당 회의를 열지 않고 참의원과 중의원만 참여하는 양원총회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는 양원총회로 새 총재를 선출하는 시나리오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언론이 보도한 것입니다. 당원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유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바로 아베 총리의 라이벌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의 선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일반 당원이 참여할 경우 아베 총리의 정적이자 대중적 인기가 높은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의 당선이 확실합니다. 자민당 측은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일실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시바만큼은 절대 안 된다. 어느 나라나 정치는 참 악랄하네요. 아베 총리는 원래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을 후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시다도 아닙니다. 일 정계에서 순식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입니다. 스가 장관은 아베의 입이라고 불리며 큰 신뢰를 얻어왔습니다. 특히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한동안 아베 총리와의 불화설도 있었지만 현재는 총리 유력 주자입니다.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일본 당국은 관광 활성화 정책인 고투 트래블을 강행했습니다. 이 정책을 스가 장관이 주도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죠. 여행 장려와 관련해서 수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국민들도 반발했죠. 하지만 결국은 시행했습니다. 거기서 아베 총리와 스가 장관의 관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스가 장관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총리가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에 고투 트래블 캠페인을 강행할 수 있었습니다. 차기 총리의 임기는 아베 총리의 임기인 2011년 9월까지입니다. 지금부터 약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스가 장관이 총리가 되면 한일 관계는 달라질까요?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행적을 보면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 2013년 한중 양국이 안중근 의사 표지석 설치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당시 스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중근은 범죄자일 뿐이다. 네, 일본 극우의 성향과 동일하죠? 그는 아베 총리와 오랜 기간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은 지난 6월 말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본의 유력 주간지는 아베 총리가 지난 7월 6일 오전 11시 고이케 도지사와 만난 직후 집무실에서 구토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지난 27일 이런 기사를 내보냈죠. 아베 총리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했고 게다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장염이 아닐 거라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장염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바로 암입니다. 일본의 또 다른 유력 주간지는 이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아베 총리가 대장암과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그 근거로 총리의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 전 외무상도 췌장암으로 사망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가족력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베 총리의 가족과 관련한 놀라운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베 총리의 할아버지는 아베간 중의원입니다. 1942년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일본의 총리는 도조 히데키였습니다. 그는 전쟁광이었죠. 하지만 아베간 중의원은 전쟁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반전평화론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베 총리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후 그의 반전평화론은
아들인 아베 신타로에게 이어졌습니다. 아베 신타로는 아베 신조의 아버지입니다. 아베 신타로는 원래 마이니치 신문사 기자였다가 정치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는 선배 기자의 소개로 기시 노부스케의 딸인 요코와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 장인인 기시 노부스케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했죠. 하지만 장인과 정치색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평화와 반전을 원했습니다. 아베 신타로는 1991년 자민당 간사장에 선출되며 강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물망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췌장암으로 돌연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베 신타로는 자신이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시킨 둘째 아들 아베 신조가 자신의 뒤를 이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아버지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죠. 아베 총리는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의 뒤를 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아버지와 관계가 썩 좋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피만큼은 어쩔 수 없네요. 췌장암은 생존율이 10%도 안 되는 상당히 위험한 암입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아베 총리가 쇼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국가 원수의 건강은 극비사항인데 너무 쉽게 노출되었다는 겁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도 아베 총리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관련 보도를 내보내는 건 그만두겠다는 것을 미리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쇼를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덮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덮으려고 하는 걸까요? 네, 바로 스캔들 문제입니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 대응 실패와 스캔들로 인해 지지율이 폭락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지우겠다는 겁니다. 8월 25일부터 하나의 스캔들이 법원으로 갔습니다. 이 스캔들은 아베 총리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2번 공판이 열립니다. 원래 도쿄지검에서는 아베 총리의 사건을 무마시키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로카와 검사장입니다. 그는 아베 정권의 모든 비리를 없애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덕분에 검찰총장으로 내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올해 5월 내기 마작을 해서 사임했습니다. 부로카와 검사장이 사라지자 이제 아베 총리의 모든 스캔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은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0에 수렴하는 것입니다. 총리는 지금이 삶의 적기라고 본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주요 신문들은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 당선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선출된 것과 관련해 지일파가 여당을 이끌게 됐다고 일제히 보도했죠. 이는 앞으로의 관계 개선을 일본 측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의 사퇴와 이낙연 대표의 당선, 앞으로 어떤 관계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 대표는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마도가 초토화됐습니다. 얼마나 안 좋길래 초토화냐고요? 일본 불매운동 영향으로 쓰시마 항구의 한국인 방문율은 91% 하락한 것으로 일본 정부 통계서에서도 보고되었습니다. 오늘은 대마도 주민들이 한국 관광객 급감으로 일본 정부에 도와달라고 SOS 쳤다는 소식과 고용조정 보조금 받으려고 대출 상담에 대마도 주민들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 그동안 한국인 관광객 덕분에 상승 중이었던 대마도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소식, 일본 정부가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 방위백서에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긴급 발진을 명시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로또 1등을 부르는 행운의 주문까지 알짜배기 정보들로 꽉꽉 채웠습니다. 사면 초과의 위기에 몰린 대마도를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털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한국인 관광객 91.9%가 급감한 대마도 주민들이 일본 정부에 도와달라고 SOS를 치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던 일본 대마도가 최근 한국의 일본 여행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NHK,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에토 세이이치 일본 해양정책 담당상은 한국인 관광객이 대폭 감소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마도를 방문해 주요 관광지를 시찰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본 정부에서도 대마도 사태에 대해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히타카스 나오키 대마도 시장은 에토 담당상과의 면담에서 관광객 감소가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과 관광지 정비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에토 담당상은 대마도의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검토하겠다라며 일본이 한국인 관광객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의 이해를 받아 문화 교류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배척하는 게 아니랍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아니 가게마다 한국인 출입 금지 써붙여놓고 배척했잖아요. 배척된 몰라요? 따돌리거나 거부하여 밀어내침. 완전 미로 내쳐놓고 이게 배척이 아니면 뭐예요? 누가 두 번 속을 줄 아나? 대마도 망하든 말든 알바야 쓰레빠야. 안 가요 안 가. 이날 일본 정부 관광국이 발표한 주요 공항 항구별 한국인 관광객 방문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마도의 이즈하라항으로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은 1100명으로 1년 전과 같은 기간 비교해 무려 91.1% 감소했습니다. 대마도의 히타카스항을 방문한 한국인도 1년 전보다 76.4% 감소한 6,5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이 한국인이었던 대마도는 지역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던 간사이 국제공항도 69,800명으로 53.8% 감소했으며 수도 도쿄의 나리타 공항과 하네다 공항은 각각 27.1%, 2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렇게 한국 관광객 급감에 비상이 걸린 일본 대마도에서는 관광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대마도 사업자들을 위해 나가사키현이 대출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대마도의 한국인 관광객 급감에 따른 수입이 줄어들자 대출이라도 해서 생계를 꾸리겠다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전날 나가사키현은 대마도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융통을 지원하는 새로운 융자 제도와 보조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호텔, 버스회사, 음식점의 경영자 등이 설명회에 참가했습니다. 나가사키현 담당자는 한 기업당 3억 3,400만 원을 한도로 기존 1.95%보다 낮은 1.3%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새로운 융자 제도를 만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나가사키현 노동국 담당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직원의 휴업수당의 3분의 2를 국가가 부담하는 고용조정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와, 근데 지원은 확실히 좋네요. 금리가 1.3%밖에 안 되고 직원 휴업수당의 3분의 2를 지원해주다니 진짜 엄청난데요. 대마도는 부산에서 배로 1시간이면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한일 관계 악화 영향이 특히 심각하다고 NHK는 지적했습니다. 지난 8월 국제항로를 통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약 7,6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0%가 감소했습니다. 일본 전국 관광국에 따르면 지난달 이즈하라항을 통해 입국한 한국인은 1,100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1.1% 감소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해양 정책을 담당하는 에토 세이이치 오키나와 북방 담당상은 대마도시를 방문해 관광시설을 시찰하고 히다가스 나오키 스시마 시장과 면담했습니다. 히다가스 시장은 에토 오키나와 북방 담당상에게 관광객 감소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대마도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어떡하나요? 대출 좀 더 받으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대마도는 땅값도 떨어질 겁니다. 최근 일본 국토교통성이 전국 주요 지점 공시지가를 발표했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3대 도시권을 뺀 지방권 상업지의 평균 가격이 28년 만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땅값이 많이 오른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바로 인기 관광지라는 겁니다. 관광이 지가를 올리는 중요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대마도에서도 이즈하라초가 이번 조사에서 지가가 올랐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은 지난해에만 41만 명이 대마도에 가 외국인 관광객의 4분의 3을 차지했습니다. 1990년 인구가 4만 6천 명이던 이 지역은 올해 3만 명까지 인구가 줄어들면서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대마도의 2개 항구는 일본 내 외국인 입국자 수
1위, 3위를 차지하는 국제 항구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지속성입니다. 이번 땅값 통계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있기 직전인 7월 1일 기준 수치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앞으로 우려되는 점으로 무역 분쟁으로 인한 기업 실적 악, 다음 달 일본 소비세의 증가, 그리고 관광 문제를 뽑았습니다. 아사히는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로 관광객 감소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일본 관광 침체가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JNTO 공식 통계에서 8월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비 48%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전체 외국인 관광객도 11개월 만에 감소했습니다. 일본은 내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2년 만에 1000만 명을 늘린 4천만 외국인 방문을 목표로 하지만 빨간물이 들어온 셈입니다. 현 상황은 정치적인 선택이 나비 효과를 낳으며 이러한 바람이 쉬어 보이지 않습니다. 대마도 주민들은 관광객들로 땅값이 올라 싱글벙글했지만 한국인이 안 가는 대마도의 공시지가 하락은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독도 상공에서 충돌 발생 시 항공 자위대 전투기의 긴급 발진 가능성을 처음으로 적시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 군사적 행동까지 시사한 것으로 외교부와 국방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가기에서 채택한 2019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에 지난 7월 러시아 조기 경보 통제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토를 침범해 한국 공군 전투기가 경보 사격으로 대응한 사건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영공 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기에 대해 경보 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의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독도 인근 영공은 일본 영공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영공 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 발진 항목에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 자위대뿐이며 자위대법 제84조의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 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위대법 84조는 외국 항공기가 국제 법규나 항공 법 등을 어기고 일본 영공에 침범하면 방위상은 자위대가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항공자위대 전투기 긴급 발진 사례를 병렬적으로 배치하면서 독도에서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백서는 일본 주변 해역, 공역의 경계 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명인 다케시마로 표시하는 등 15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와, 진짜 어이없네요. 아예 지네 거니까 건들지 말라는 식이네. 거기를 니들이 왜 지켜 우리 건데.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날 즉각 논평을 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